반갑습니다. 저희 뇌박 이재영입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에 저희 부원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좀 안 나오셨었는데 제가 급해서 저 혼자 제가 급해가지고 네, 제가 뭐 그때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단독으로 제가 배신을 해서 네. 그래서 어찌됐건 네, 이제 간만에 뵀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간혹 그 이제 알코올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오기도 하고 환자분이 정말 방문하기도 하셨는데, 예, 좀 특이할 부분은 이제 저희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환자가 거의 남자분이었잖아요. 알코올 환자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남녀 가리는 없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오셨던 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그 병역에서 보면은 술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이제 술 드시고 이제 막 이렇게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좀 겁을 내 하시기도 하고 이러다 정말 치매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치료 과정에서도 여쭤보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말씀 잘 꺼내셨는데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알코올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제가 최근에 저기 역삼동에서 맞아요. 시민강좌학과 조그만 이제 강연의 연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주제가 이제 한 가지가 술이었어요. 술에 대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조금 이게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음주 출고량, 이제 술 매출이 쭉 감소했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회식 문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즘도 이전보다는 좀 낫기는 한데 아직은 뭐 옛날만큼 그렇게 막 회식하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쭉 꺾였다가 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음주 출고량, 술을 판매하는 양은 이게 줄었는데, 근데 왜 고위험 음주라고 있잖아요. 너무 술이 과한 고위험 음주. 이 고위험 음주율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의미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왜 소셜 드링커라고 하죠. 그냥 뭐 회식 때 조금 먹고 이런 사람들은 확 줄었는데, 근데 술을 좀 중독 수준으로 드셨던 분들은 그대로 드셨던 거예요. 회식이 없어도 혼자 집에서 드시고 이렇게. 한 번에 중독에 빠지면 그거를 줄이기가 힘든 거죠. 그죠? 의존성이 생기면은 이 술에 대한 술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하죠. 이거를 좀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던 환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술로 인해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고 그러셨었는데, 제가 몇 년을 거치면서 점점 말라가고 췌장염도 생겨가지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이런 시기를 쭉 보고 있는데 너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르고 이제 초췌해지고 이러면서 이번에 이제 간도 안 좋아서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도 하기도 이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 환자분이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가본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다는 의사 선생님 다 만나봤던 사람인데 왜 저한테 다니느냐? 저는 혼내지 않다. 맞아요. 알코올 환자분들은 맨날 혼내잖아요. 저는 혼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는 속 깊은 얘기를 다 이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입원했다는 말 들으니까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 기업 초기부터 지금 뭐 거의 한 7, 8년간은 쭉 봐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좀 더 오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이 약간 좀 이렇게 눈물이 좀 핑도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의 의존성이 굉장히 심하구나. 알코올의 진단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내 몸이 아프고 뭔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제어할 수 없는 게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역시 이제 이 술이라는 게 좀 위험하고 중독성도 되게 높고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사를 보고 그러니까 고위험 음주에 남녀 술의 양이 차이가 있어요. 네, 남자는 7잔 이상 일주일에 2번, 여성 같은 경우에는 5잔 이상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고위험 음주가 꽤나 우리나라에서 많거든요. 우리나라 30대, 40대, 50대에 거의 한 20-30% 정도에 해당이 돼요. 전체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이. 그래서 한 뭐 7명 정도 있으면 그 중에 한 3명은 고위험 수준으로 이제 술을 드시고 계신 거죠.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적기는 하나. 예, 근데 이게 음주 피해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랑 같은 정도의 양을 절대 마셔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몸 안에 이 수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남녀가 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술의 양을 복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자보다 몸무게도 덜 나가는데 수분 함유량이나 이런 것들도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꾸만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게 술과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또 계속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제 치매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전공의 때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초반. 근데 알코올성 치매. 그래가지고 거의 거기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도 그거를 거의 모르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친구인 줄 알고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랑 같이 지내고 막 이제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교과서에 의하면 알코올성 치매는 트리터블 디멘시아라고 치료가 가능한 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심한 상태, 이게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어 버리면 더 이상 고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통 이런 알코올성 치매가 생기는 거는 왜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는 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너무 오랫동안 신경세포를 쓰다 보니까 노폐물도 축적이 되고 또 신경세포도 그렇게 노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죽어나가야 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형의 치매라고 한다면, 이 알코올성 치매는 뇌세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결핍이 와요. 그래서 그 결핍으로 신경세포가 좀 이제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트리터블 디멘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어쨌든 그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았던 이런 신경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치료 이후에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방치가 되거나 또 왜 저희가 이제 콜사코프 신드롬이라고 그런 결핍이 굉장히 심해서 치매로 빠지는 그런 신드롬이 있어요. 술,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한 경우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정상 수준을 회복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강의자를 준비할 때도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통 술을 이제 먹게 되면 한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소장, 위 이런 걸 통해서 쫙 흡수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알코올이 몸에 흡수가 되는 시간은 빠른 거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이 피크를 찍게 되면 결국 이제 뇌에는
점점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마취가 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뇌 바깥쪽부터 점점 안쪽으로 이제 마취가 되어 가는데, 바깥쪽 피질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어느 곳이 있냐면 사람에게 이제 비디오 레코더 같은 역할을 하는 해마라고 하는 뇌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했고, 뭘 어떤 걸 먹었고, 하루 동안 일과가 쭉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알코올이 도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마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랙아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 블랙아웃이 되는 현상은 너무 알코올의 농도가 빨리 올라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를 해야 자꾸만 블랙아웃이 되는 상태를 좀 예방할 수가 있고요. 이 블랙아웃이 그럼 치매를 일으키느냐?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근육도 너무 안 쓰면, 만약에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풀면 다리가 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빠지고. 이런 거 비슷하게 술이 계속 해마를 계속 재우고 그러면은 이 해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능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위축이 되면서 점점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아웃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결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인지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블랙아웃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든 좀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는 예방하고 피해야 되는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알코올이 올라가는 이거를 좀 막아야. 옛날에 제가 이제 알코올에 관련된 뭐 연구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들었던 건데, 알코올이 가장 흡수가 되기 좋은 이 알코올 도수가 있어요. 네, 그게 소주가 보통 이제 그런 정도 도수에 해당이 돼요. 네.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양주 정도가 되면 약간은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폭탄주, 그래서 순한 맥주와 네. 센 이제 양주를 섞어가지고 소주와 비슷한 그 도수대를 만들고, 또 맥주에 있는 탄산이 위 벽을 자극하면 알코올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폭탄주가.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이제 흡수율이 확 이제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수를 좀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좀 희석을 하거나 아니면 좀 도수가 낮은 이런 걸로 천천히 드셔야 자꾸만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고요. 또 음식과 같이 술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안주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식과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위가 음식 이런 것도 막 같이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흡수율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몇 시간 후, 보통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였던 게 훨씬 더 길어져서 뭐 4시간, 6시간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주를 꼭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알코올의 흡수율을 이제 흡수가 확 올라가는 거를, 이게 가장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거를 좀 예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뭐 이제 휴가도 많이 떠나시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술을 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좀 많으실 텐데, 그렇게 좀 지혜롭게 알코올 섭취를 하셔서 좋은 이런 뭐 여행이나 이런 데 되실 수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 올해도 공부 좀 많이 했죠? 저는 그 폭탄주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저도 예전에 먹어봤는데 막 정말 확 취하는 느낌이 정말 있었거든요. 폭탄주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과학적인 이유가. 자, 그래 오늘 좀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